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임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책은 출판사 비즈니스북스에서 펴낸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입니다. 저자 스에오카 요시노리입니다. 스에오카 요시노리는 1976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며 욕실도 없는 임대주택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남들보다 일찍 관심을 가졌고, 남다른 투자 마인드로 10년도 되지 않아 성공적인 투자로 인생이 180도 바뀐 일본의 로버트 기요사키라 불리며 현재 주식회사 퍼펙트 파트너 대표이사이자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그는 돈에 대한 마인드셋을 꼽는다. 저자는 각종 경제 이론과 뜨는 투자 정보를 아는 것보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돈을 다루는 방식까지 부자가 실천하는 삶의 원칙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먼저라고 말한다. 저자는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부의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10가지 부자의 태도를 이 책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돈의 주인이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이 책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럼 저자 스에오카 요시노리가 이야기하는 부의 열차에 탑승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의 열차에 탈 수 없다. 한때 대스타였던 운동선수나 배우가 어느 순간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주식을 상장하여 큰 돈을 손에 넣은 경영자가 호화 저택을 사거나 유흥에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1년 만에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는 일도 흔하다. 이는 모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기 때문이다. 부의 열차 승객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의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 연간 22조 원의 이익을 올리는 도요타의 본사는 최근까지도 낡아빠진 건물이었다. 해외에서 방문한 대기업 사장이 도요타 본사를 사온 기숙사로 착각하여 본사 건물을 1시간 넘게 찾아 헤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다. 사내에 임원실이 따로 없어 임원들도 사원들과 같이 책상에 앉아 일했다고 한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오로지 품질 향상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도요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먼 옛날, 검술의 달인들은 서로 맞닥뜨리는 순간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났다고 한다. 지금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어떤 유도 선수는 상대와 대면하자마자 검은 띠를 묶은 모양새를 보고 이번 시합은 지겠다는 예감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 자고로 명의는 상대의 전력을 순식간에 간파하는 법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유능한 영업사원은 고객과 마주하는 순간 이번 거래는 성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 나도 거래 직전 상대방과 마주한 순간 그 거래가 잘 될지 안 될지 대충 감이 온다. 일의 세계에서도 성패는 순식간에 결정된다.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미리 조사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취미나 특기,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만 있기만 해도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급속도로 친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큰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정보 없이 만나는 경우,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좋은 기회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 조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사람의 취미와 독서 취향, 좌우명, 심지어 어떤 고양이를 기르는지도 알 수 있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살펴보면 교우 관계나 어떤 음식점에 자주 가는지도 일명요연하게 나온다. 인간의 세포는 약 3개월마다 교체된다고 한다. 혈액은 4개월, 근육은 7개월, 뼈도 3년마다 교체된다. 신진대사는 인간이 생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포가 교체되는 것처럼 인맥도 5년 정도 지나면 물갈이가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관계가 정리되거나 더욱 돈독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정기적으로 인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맥을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매번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허세를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갑자기 연을 끊을 필요는 없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하다. 상대방이 만나자고 해도 구실을 만들어 거절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어떤 경영자가 친구 엔도르피라는 물리법칙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친구 관계는 가만히 두면 점점 어질러져 난잡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어질러진 방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정리 모드에 몰입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다. 예전에 페이스북 친구는 1000명, 진짜 친구는 몇 명? 이라는 카피를 내세운 TV 광고가 있었다. 이 광고는 얄팍한 인간관계를 늘려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단 한 명의 친구와 인터넷에서 좋아요만 누르는 1000명의 친구. 당신은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으로 일명 빨판상어 투자법이 있다. 주식을 살 때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산 주식을 따라 사는 식이다. 미국에서는 거액의 주식 매매를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각하면 곧바로 따라서 매각한다. 이런 투자 방법은 큰 물고기의 배에 달라붙어 물고기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빨판상어를 연상케 한다. 한번 빨판상어가 되기로 했으면 그 전략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좋다. 중간부터 스스로 판단해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매각 시기를 고민하면 얼마 안가 손해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투자법이 유효한 이유는 워런 버핏의 경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분석가도 거느리고 있다. 투자에는 캐피털 게인을 창출하는 방법과
인컴 게인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 캐피털 게인이란 무언가를 싸게 사서 그것을 비싸게 팔아 얻는 수입이다. 인컴 게인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사서 그것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한다. 가격이 낮을 때 산 주식을 가격이 오른 뒤에 되팔면 캐피털 게인이 되고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해서 매년 배당을 받으면 인컴 게인이 된다. 열차에 비유하면 캐피털 게인은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임시 특급 열차라고 할 수 있다. 운행 횟수가 적고 열차 마니아가 아닌 이상 놓치기 쉽지만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한다. 한편 인컴 게인은 시간표대로 운행하는 완행 열차에 해당한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므로 목적지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자주 운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탈 수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인컴 게인 투자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캐피털 게인 투자에는 대박과 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이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란 쉽지 않다. 부동산 회사에 비해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괜찮은 매물처럼 보여도 권리가 복잡해서 불량 채권이 될 수 있다. 캐피털 게인을 노릴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듬해에 지방세가 많이 나오므로 유의해야 한다. 캐피털 게인과 달리 인컴 게인은 대박과 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 어지간히 형편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그럭저럭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대 수익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돈을 쓸 때는 황금 비율을 기억하라. 낭비, 소비, 투자에는 적절한 비율이 있다. 가령 당신의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자. 이 100만 원을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에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해보자. 보통은 3대 7대 0일 것이다. 내가 권장하는 것은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을 1대 6대 3의 비율로 맞추는 것이다. 이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한 황금 비율이다. 죽은 돈, 즉 낭비하는 돈, 완전히 0으로 만들면 인생이 지루해진다. 또 살기 위한 돈, 여기서 살기 위한 돈은 소비하는 돈을 말합니다. 살기 위한 돈을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 즉 투자하는 돈은 갑자기 3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1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면 2로 높이고 최종적으로 3까지 높이는 것이 좋다. 이 황금 비율로 3년 정도 생활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확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3대 유혹은 예로부터 마시고 내기하고 즐기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술, 도박, 유흥에 재산을 탕진한다. 10년 동안 번 돈을 하루 만에 쓴다는 말까지 있는 도박의 본고장 라스베이거스의 자살률은 전미 평균을 50%나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 털터리가 된 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창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되는 도박은 파친코로 매출액은 연간 187조 원에 달한다. 일본의 방위 예산이 55조인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나라를 지키는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 오락에 사용되는 것이다. 도박의 무서운 점은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다음번에는 만회한다는 생각에 빠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영영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한다. 나쁜 친구에게 시간, 건강, 돈을 빼앗기지 마라. 인생에서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그것만으로 큰 가치가 있다. 성공한 경영자의 뒤에는 반드시 깊이 신뢰하는 친구가 존재한다. 중국 고사에 익자사무, 손자사무라는 말이 나온다. 익자사무란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박식한 친구를 말하고 손자사무란 부정직한 친구, 불성실한 친구, 말만 번드르한 친구를 말한다. 이처럼 세상에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당신을 나쁜 길로 이끄는 친구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람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람들을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2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부의 열차에 타는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소극적인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가능성에 브레이크를 건다. 나이가 많아서, 시골에 살아서, 가족이 있어서, 아이를 키워야 해서, 몸이 약해서 늘 변명만 늘어놓으며 서민 열차에 탄 채로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다.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젊은이만의 특권이 아니다. 60대, 70대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 인맥 등을 무기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요? 어디서 어떤 열차를 갈아타든 이 세상에는 무수한 역과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용기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 열차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2021년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닥투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